안녕하세요. 클러스터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쉬셨죠? 우리 한 주 동안 정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또 하반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판별 분석을 했는데 그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할 수도 있는 클러스터링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뭐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별해 주는 거를 판별 분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달리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뭐 X값, Y값 이거에 구분 없이 데이터를 묶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유사성에 기반해서 유사한 애들끼리를 묶는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 종속 변수가 있으면은 지도학습이라 하고 또 종속 변수가 없이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앞에서 팩터 애널리시스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핑을 짓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그룹핑 지을 것인지 아니면 베리어블을 그룹핑 지을 것인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몇 번 제가 엑셀 파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쭉 있고 이 위쪽에 베리어블들이 있고 이쪽에 옵저베이션들이 쭉 있을 때 이거 위쪽에는 변수들을 묶는 것이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 옵저베이션을 묶는 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베리어블과 옵저베이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유사성에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묶을 것인가라는 게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룹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팩터 애널리시스 할 때 이 베리어블들이 너무 많게 되면은 얘네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는 게 관심사일 때는 팩터 애널리시스나 PCA를 활용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옵저베이션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얘네들을 유사성에 기반으로 해서 묶어야 될 때는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저베이션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그 POS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 POS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 옵저베이션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사람들이 뭐 산 뭐 개수 혹은 구매한 금액 혹은 구매한 내역 이런 것들이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옵저베이션을 그룹핑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고 클러스터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클러스터링 베리어블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한 아주 유사한 것들을 묶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Q타입과 R타입 그룹핑을 짓는데 Q타입과 R타입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Q타입은 베리어블을 묶는 것이고 R타입은 옵저베이션을 묶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클러스터링은 다분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썸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디스트리뷰션의 약간 뭐 독립적인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을 안 보고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얘네들은 밸리더티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없거나 또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타당성 검증을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에서 할 필요는 없는
음, 우리 앞에서 뭐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되게 밸리데이션, 밸리더티하고 또 기존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클러스터링은 그런 것 하기에는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텍사노미의 방법이다. 우리 어떤 유형을 그 짓는 방법에는 타이폴로지하고 텍사노미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폴로지하고 텍사노미의 차이점은 사전적이고 사후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이폴로지는 사전적으로 분류를 유형을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텍사노미라는 거는 다분히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애들끼리 묶는 그 데이터는 이미 있고 유사성에 의해서 묶어놓고 얘네들이 사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그룹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텍사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들끼리의 시밀러리티를 매저를 해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룹핑을 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일단 베리어블을 이 특징적인 베리어블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물론 모든 베리어블을 다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룹핑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베리어블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뽑아내는 것도 또 하나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엑스퍼트들에 의해서 이런 베리어블을 정하는 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학자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자동차 산업이나 혹은 금융 산업에서 클러스터링 하는데 필요한 베리어블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도메인 엑스퍼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베리어블들을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위한 베리어블들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시밀러리티를 이제 정의를 내리겠죠. 시밀러리티를 어떤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겠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는 메소드를 정할 겁니다. 이거를 뭐 하이라키컬 하게 할 건지 넌 하이라키컬 하게 할 건지 K-민즈 분석을 통해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위계적인 클러스터링을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인지 네이밍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 클러스터링을 한 이후에 그 이후의 분석들, 아노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군집을 나눈다는 거니까 아노바 분석하기에 딱 알맞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노바를 하게 되면은 몇 개 군집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분석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유사성이란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가? 만약에 스케일이 캐테고리컬이다, 노미널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 클래스만 알려주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거리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를 가지고 가까이에 있으면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고 멀리에 있으면 시밀러리티가 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데비에이션도 그렇고요. 그런 방식으로 뭐 거리나 또는 뭐 코릴레이션의 정도, 상관도가 높다라고 하면 애들은 유사한 거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여러 가지 디스턴스를 얘기해 주는 방법들 또 그 절대치의 데비에이션 계산하는 것들 혹은 뭐 피어슨 상관계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데,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거는 어소시에이션 코에피션트를 본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옵저베이션이 뭐 1,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x1, x2, x3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옵저베이션의 데이터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매칭되는 게 얘는 매칭되고 얘는 매칭 안 되고 얘는 매칭 안 되고,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의 그 코에피션트는 뭐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0일로 돼 있거나 또는 뭐 클래스로 표현이 돼 있거나라고 했을 때는 같은 그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같은 그룹에 혹은 같은데 뭐 등록을 했거나 뭐 같은 학과에 다닌다거나 같은 대학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는 게 개수가 전체 중에 몇 개냐라는 것을 보면, 이게 매치가 되는 게 두 개 옵저베이션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 어소시에이션 정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얘네들을 진행을 하고요. 자카드 인덱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자카드 그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칼 데이터는 시뮬레러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널 데이터, 그 순서로 되어 있는 랭킹이 있는 것들, 순위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 것도 난 파라메트릭 코릴레이션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볼 텐데요. 등수의 그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켄달 코에피션트나 또는 스피어만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이 다 등수가 유사하게 나열이 돼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서열 척도는 이런 방식으로 시뮬레러티를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시뮬레러티의 방식을 정의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방법론을 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수직적 뭐 클러스터링이라고 할까요? 서열 뭐 또는 위계적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픽스된 게 없고, 또 리어사인먼트라는 거는 K-민즈 분석을 할 때,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할 때 리어사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그 데이터가 처음에는 A라는 클러스터에 속해 있지만 이거를 계속 이제 어사인 하다 보면 뭐 B로도 갈 수도 있고 C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계속 바뀌게 되는 방식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 할 텐데,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그런 게 없이 클러스터링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은 시밀러리티 베이스로 하거나 또는 non 시밀러리티 방식으로 하는 건데, 뭐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트리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뭐 5개 정도의 옵저베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이제 묶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위계적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5개 중에 어떤 걸 먼저 묶을 건가라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imilarity Based 메소드라는 거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하고 묶여야 될지 여기하고 묶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 얘하고 뭐 예를 들면 이 둘의 센트로이드 또 얘 둘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운가라는 거를 계산해서 얘를 이제 묶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대부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옵저베이션들을 묶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방식이 센트로이드 메소돌로지라고 하면 클러스터들 안에 서브젝트들이 있을 텐데 걔들의 에버리지가 어디냐라는 걸 봐서 어사인 안 된 애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으로 센트로이드 값을 계산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니어리스트 네이버 혹은 싱글 링키지 메소드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그 각 클러스터의 노드들 중에 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 짧은 게 어떤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하고 얘는 뭐 7, 얘하고 얘는 뭐 9, 얘하고 얘는 뭐 10, 얘하고 얘는 뭐 5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각 클러스터에 가장 가까운 게 얘하고는 7이고 얘하고는 5니까 이 5가 가장 그 가까운 게 적은 미니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니민 방법이다. 미니마이즈 민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들 각각과 어사인 돼야 되는 게 가장 가까운 것이 뭐가 더 적은가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얘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farthest neighbor라는 거는 가장 먼 게 그나마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미니맥스가 될 거예요. 미니맥스. 가장 먼 게 그래도 가까운 거. 그러면 이건 최악의 경우를 피하겠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 게 9고 얘하고는 얘를 이제 지금 어사인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하고 연결돼야 될까? 이 그룹하고 제일 먼 건 9고 이 그룹하고 제일 먼 건 10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작은 요 그룹과 얘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밑에서 위로 묶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고, average linkage method라는 거는 전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평균값, 여기하고 평균값은 얼마인가요? 8이고 얘하고 평균값은 7.5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ierarchical clustering은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가까운 것들끼리 혹은 뭐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끼리 묶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방식이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법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결과물이 잘 나오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대부분 이 센트로이드 메소드나 혹은 에버리지 링키지 메소드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뭐 돌려보고 아주 클리어하게 클러스터링이 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non similarity based 메소드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귀납적 방법인데, 이걸 이제 묶어 놓고 얘가 이렇게 묶여졌을 때, 그리고 얘가 좀 너무 지저분해졌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요렇게 묶여졌을 때, 그리고 얘가 요렇게 묶여졌을 때를 봤을 때 오차 차이가 나는 센트로이드 값에서 각각의 노드들끼리의 요런 차가 오차 제곱의 그 증가분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라는 걸 보고 어사인을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어사인 됐을 때와 요렇게 그 그룹핑을 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적어 들어가고 있는가, 적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그룹핑을 하는 방식을 워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센트로이드나 에버리지 링키지 메소드를 많이 쓰고 있다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n-hierarchical clustering이라는 거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reassign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K-민즈 방법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K개의 클러스터를 먼저 정해놓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K개를 먼저 정하는 거죠. 앞에 하이라키컬한 클러스터링은 K를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요 트리 구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5개 클러스터로 할지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는 분석하는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죠. K-민즈는 이 K를 사전에 정해놓고 만약에 3개로 내가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K개를 3개로 정하게 되고
최초의 시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각 옵저베이션이 어디에 제일 가까운가라는 걸 보고 어사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가장 가까운 게 요 시드 중에 여기에 제일 가깝고, 얘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쪽에 좀 가깝고, 그렇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되겠죠. 그렇게 묶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각 그룹별로 그 센트로이드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임의로 여길 잡았지만 묶여진 걸 보고 평균 값을 가지고 가면 센트로이드 값이 어딘가에 이제 새롭게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센트로이드 값이 변했다라고 하면 요 값은, 예를 들어서 요 값은 처음에는 이쪽하고 가까워서 A라는 그 그룹에 어사인이 됐지만 이 센트로이드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C로 어사인이 이런 식으로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여러 개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쪽에 그룹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에도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룹의 소속이 전혀 바뀌지 않는 시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이터레이션을 멈추는 방식으로 어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means 분석을 하고 fixed number이면서 reassignment, 옵저베이션에 지속적인 reassignment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이니셜 클러스터 센트로이드 또는 뭐 시드라고 얘기하는 걸 아까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K는 클러스터의 넘버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옵저베이션을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어사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의 그 센트로이드 값을 다시 한번 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리앨로케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데이터 포인트가 리얼로케이션을 안 하게 되면, 혹은 그 스토핑 룰을 정해서 뭐 한두 개 움직이는 것까지 에서 우리는 스톱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스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데이터 포인트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스토핑 룰에 만족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나 시드 값을 어떻게 처음에 지정을 하는가? 뭐 그냥 그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그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K개 옵저베이션, 우리가 데이터 그 리스트가 있을 때 그냥 뭐 한 100개 정도 옵저베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3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만들 생각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K개의 3개 옵저베이션이었던 거를 그냥 시드로 잡아서 뭐 일종의 뭐 랜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개를 초창기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시드로 잡던가, 아니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시드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가장 먼 그 시드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거에서 가장 먼 시드 옵저베이션을 잡아서 얘를 두 번째 시드로 하고, 이것을 또 가장 먼 거를 또 시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시드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랜덤하게 하는 방식, 뭐 휴리스틱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잘 그 시드를 정하게 되면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주의 깊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매핑을 시켜 놓은 다음에 임의대로 정할 때 나름대로 요 센트로이드 값이 될 그 가능성 있는 애들을 정해서 그렇게 휴리스틱하게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러스터가 잘 됐는가라는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컨시스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아까 하이라키컬한 거하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본 다음에 이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밸리데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시뮬러리티 메저를 몇 개를 해보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기도 하고 혹은 뭐 피어슨 상관계수 이런 것들로 시뮬러리티 여러 개를 해본 다음에 컨시스턴트가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홀드아웃 메소드로 해서 홀드아웃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 뭐 70% 혹은 뭐 50%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또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게 두 개가 클러스터링한 결과가 잘 일치하는가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들을 몇 개를 조합을 해서 컨시스턴트한지를 보겠다. 그래서 베리어블이 뭐 한 4개가 있다라고 하면 2개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요거 2개 가지고 해보고 다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보고 몇 개의 베리어블들은 뭐 지우고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을 컨트롤해서 클러스터링에서 유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겠고요. 클러스터의 인터프리테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어떤 사전적으로 타이폴로지가 아니고 타이폴로지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정해놓고 그룹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형화를 해내는 거지만 타이폴로지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네들 묶어서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PCA나 FA하고 뭐 비슷하게 클러스터링도 그 클러스터를 해놓고 이 클러스터들끼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활용한 베리어블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얘네들은 이 베리어블이 높은데 이 베리어블 다른 클러스터에는 이 베리어블 값이 되게 적었다라고 하면 얘는 베리어블 1이 되게 강한 그런 클러스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이름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컬렉션 한 거에 몇 개 그 층을 샘플링 층을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라타라는 건 이제 층이라는 개념인데 클러스터가 나오니까 몇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거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노바 분석이나 리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스케일 디펜던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표준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로 데이터를 컴패러블한 스케일로 변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베리어블별로 베리어블 1은 단위가 뭐 100만인데 베리어블 2는 뭐 1 단위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네들을 statistical distance나 또는 MD 이런 걸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단위의 차이를 고려해서 similarity나 distance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리어블이 단위가 커서 또는 뭐 숫자의 크기가 커서 다른 것들의 어떤 영향을 전혀 뭐 컨트리뷰션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 다 표준화 시켜서 영향도를 일반화 시켜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베리어블을 포함을 시켜야 될까? 일단 뭐 좋은 얘기죠. 렐러번트한 베리어블을 선택한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리던던트하지 않은 중복되는 그런 베리어블들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코릴레이션을 좀 체크해 가지고 리던던시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베리어블은 좀 제외를 시키든가 FA, 팩터 애널리시스나 PCA를 해서 팩터 스코어나 또는 컴포넌트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 스코어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몇 개의 클러스터를 정하는 게 좋을까?
클러스터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옵저베이션이 뭐 100개 이상 되는데 클러스터를 2개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될 거고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뭐 클러스터를 50개로 하겠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누구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00개다라고 하면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4, 5개 정도? 이 정도로 클러스터의 수를 정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K개를 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K가 아이쿠 K 죄송합니다. K개가 몇 개가 적당한가라는 거를 볼 때 K개의 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다 한번 해보는 거죠. 다 한번 해보다 보면은 결국 클러스터링이 잘 되면은 이 클러스터들끼리의 between distance가 커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within 이 클러스터 안에서의 그 거리 이거는 작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within distance는 낮아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etween distance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클러스터링이 아주 잘 된 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클러스터들끼리 아주 멀리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얘들 클러스터들 안에서는 아주 응집력 있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야지 이게 아주 클러스터가 그 다른 것들하고 구별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바로 요 인덱스가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클러스터가 잘 된 거일 테니까 요 인덱스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뭐 11이었고 10 뭐 4였고 20이었고 뭐 30인데 얘가 25 얘가 뭐 7이었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요 5가 5개의 클러스터의 수가 있었을 때 가장 이 인덱스가 좋았다라고 하면 5개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개가 몇 개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덴도그램의 그 형태를 보고 하이라키칼 데이터를 먼저 본 다음에 쭉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거를 2개로 하는 게 좋을지 3개로 하는 게 좋을지 5개 원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건지 이거를 그 하이라키칼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보고 개수를 한번 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2개 정도면 좀 나이스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 배분이 밸런싱이 잘 맞는가라는 걸 한번 보고 K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태티스틱이 이제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게 가능하면은 이 표준 편차가 좀 작아야 되겠다. 이 응집력이 좀 높아야 되겠다는 거고 R 스퀘어도 우리 요걸 얘기하는 거야. R 스퀘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센트로이드들끼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의 엘보를 보겠다라는 게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꺾인 여기가 몇 개가 될까 이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제일 좋겠다. 그래서 논문 쓸 때는 뭐 이런 엘보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K개를 결정하는 걸로 제시를 하면은 좀 클리어하게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다시 한글로 정리된 포맷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의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우선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많은 객체들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서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객체 간의 상위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그룹끼리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이나 군집으로 분류를 하는 게 목적이고 뭐 말씀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 변수를 어떤 걸 넣을 것인가 어떤 특성을 비교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클러스터링 할 때 요
엑셀 파일에 V1에서 VN까지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나름대로 방향성을 정해놓고 얘네들 선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성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군집합 방법은 K민주로 할 건지, 또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케이스에 대한 집단이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집단의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K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라는 게 클러스터링에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K-민즈나 혹은 클러스터링을 하이어키컬하게 하는 거는 그냥 거리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p-밸류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변수 설정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베리어블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클러스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군집 분석의 단계는 설명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좀 제거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고요. 유사성 거리 측정을 동일한 비중으로 할 수 있도록 특정 변수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그거에 디펜던트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설명 변수를 표준화를 시켜서 중요도를 동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유사성 거리 측정을 측도 값이 클수록 가까운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러리티가 높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디스턴스 값이 시뮬러리티로 계산을 해주려면은 뭐 분모로 디스턴스를 집어넣든지, 그러니까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멀리 있는 게 시뮬러리티가 낮고 또 가까이에 있는 게 시뮬러리티가 높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 전환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군집화를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군집화를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군집 분석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클러스터에 대해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유사성의 척도는 거리를 가지고 하든지 유사성 시뮬러리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거리를 가지고 할 때는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비유사성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성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상관계수 같은 거는 그냥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뮬러리티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거리 측도는 이렇게 거리 측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시뮬러리티로 계산하려면은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군집 결합하는 기준들 설명드렸죠. 앞에서 단순 결합, 완전 결합, 집단 간 에버리지 링키지로 하든지, 또는 집단 내 평균 연결 방식으로 한다든지, 워드 방식, 이런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조인트 군집이라는 것은 상호 배반적 군집인데, K-민즈 메소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관측치가 어떤 구집으로 상호 배반적으로 속해질 건가 라는 게 이제 디스조인트 군집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퍼지 군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옵저베이션이 꼭 하나의 집단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A라는 군집에 속할 뭐 확률, 그리고 B에 속할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는 어떤 군집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명확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또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퍼지를 고려해서 어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복 군집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군집에 한 관찰치가 동시에 소속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K 클러스터링, K 미즈 클러스터링도 K개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초기에 부적절한 병합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초기 시드에 의해서 클러스터링 된 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개 클러스터 센터를 초기화하고 각각의 그 옵저베이션을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센터에 할당을 해주고 할당된 벡터들 토대로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의 센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옵저베이션을 어사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예를 한번 보죠. 뭐 클러스터링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를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기기가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기, 핸드폰, PC, 인터넷 사용자 이거를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국가들을 이제 그룹핑을 시켜놓고 싶은 거죠. 얼마나 정보통신기기가 많이 전파가 됐는가, 보급이 됐는가를 보고 어떤 국가는 되게 보급이 많이 된 국가, 어떤 국가는 뭐 중립인 국가, 어떤 국가는 되게 보급이 안 된 국가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 국가를 이렇게 정해서 각 국가별로 100명당 전화기 수, 핸드폰 수, 인터넷 사용 수, PC 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덴도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유사한 것들끼리 계속 묶어가다 보면은 맨 위에 하나로 이제 뭉치겠죠. 최종적으로 하나가 뭉칠 텐데 거기에서 어디가 적절할까? 얘들은 40몇 개니까 한 3개 정도면은 적절한 개수겠는걸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되면 K-민즈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를 3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민즈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각각 클러스터 안에 베리어블들의 그 센트로이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하게 될 텐데 얘들이 이니셜 센터 값들을 이렇게 정해주고 얘를 가지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소속 군집이 나오게 되는 거죠. 49개 국가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가라는 소속이 나오게 되고 디스턴스라는 거는 각 소속까지의 센터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아마 1, 2, 3이라는 그 군집의 디스턴스보다 2, 3의 두 번째, 세 번째 군집까지의 거리보다 첫 번째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소속 군집을 1번으로 해놨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파이널 클러스터 센터 값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군집에서의 센터의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센터의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가지고 정의를 내린 거죠. 클러스터 1은 다른 애들보다 어떤 게 차이가 날까라고 해보면 전반적으로 2번보다는 보급률이 낮고 3번보다는 보급률이 높은 그래서 1번은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이 조금 이루어진 국가고 클러스터 2는 보급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 클러스터 3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로 우리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조금 재미있게 나오려면은 어떤 클러스터는 특정 베리어블이 높고 특정 베리어블은 좀 낮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특징을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들은 보편적으로 얘가 제일 4개 값이 높고 중간이고 낮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의 클러스터에 동일한 어떤 베리어블의 값들 가지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요. 최종 군집 간의 중심 간의 거리가 나오겠고 뭐 이거는 그다지 많은 정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인 분석 군집이 3개가 나와 있을 때 아노바 분석을 했을 때 집단 간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노바 분석에 의해서 세 집단 간의 모든 베리어블들의 차이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각각 그 케이스가 몇 개씩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밸런싱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세 개의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봤고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게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쓰임새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내용들에 대해서도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